구글 입사로 인종차별을 극복해낸 동양인 학생이다. 관심 가질 만한 뉴스여서 뽑아봤습니다. 무려 16개의 대학교에서 모두 리젝트를 당했는데 그런 고등학생이 오히려 구글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입사하게 돼서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정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지난 12일이었었죠. 지난주에 여러 뉴스에 따르면요. 캘리포니아 팔로알토 지역에 거주하는 스탠리라는 친구인데 작년에 졸업을 한 거죠. 그리고 금년에 대학교를 들어가는데 스펙이 어마어마했었다네요. GPA 4.0 만점에 3.97 만점이죠 거의. 그리고 SAT도 1600점 만점에 1590점을 받았는데 게다가 스타트업까지도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창업을 했었다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8개의 대학교에 지원을 했는데 그중에 2개를 제외하고는요 16개에서 이제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그중에는 여러 유명한 회사들이 많은데 이 중에 매사추세츠 MIT라던가 아니면 버클리, 스탠포드, 카네기 멜론, 캘텍 같은 유명한 학교에서도 거절을 됐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한국으로 봤을 때 내신이죠. 그 GPA 그리고 수능 성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점에 가까운 스코어였잖아요. 이렇게 좋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데 왜 대부분의 학교에서 떨어졌느냐. 그리고 붙은 곳은 물론 좋은 학교입니다만 이 텍사스 대학교와 몇몇 학교에서만 합격을 통보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게 여러 사정 기준에 따라 스탠포드나 MIT와 같은 학교로부터 리젝션을 받은 것은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학교들에서도 이렇게까지 다 어드미션을 받지 못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대학교 입학 사정 기준이라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리고 특히 또 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컴퓨터 전공,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지원자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라는 거는 본인도 잘 알고 있지만 이만큼인지는 몰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텍사스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거기서 다닐 생각이었는데 오리엔테이션도 다 참여했다라고 하네요. 근데 그때 마침 구글에서요 정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직을 채용하겠다라고 제안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고민을 하다가 학교는 휴학을 하고요 구글에 입사하기로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가 또 구글의 엔지니어였대요. 그래서 아들이 어릴 때부터 코딩을 계속 가르치면서 굉장히 비범한 아이였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미 13살 때요. 2018년인데 그때 잡 오퍼를 구글의 채용 담당자로부터 받기도 했었대요. 근데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오퍼를 받은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학교 캠퍼스가 아니라 구글 캠퍼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네요. 결국 이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어차피 대학 나오는 게 이런 잡을 얻기 위해서 아니냐. 그러니 오히려 네가 훨씬 더 낫다. 대학교 시간도 세이브하고 학비나 이런 것들도 낭비하지 않고 그리고 구글에 입사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본인의 능력에 대한 증표가 되는 것 아니냐. 모든 사람들이 다 구글에서 일하는 게 꿈인데 결국은 이게 여러 대학교들의 입학 사정 기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학위, 대학 교육이라는 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살아있는 증거 아니냐. 경력이 중요하지. 이런저런 것들 좀 긍정적인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를 마냥 또 해피엔딩으로만 볼 수가 있겠느냐. 운 좋게 구글에 입사를 했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도 18개 학교 중에 16개 학교로부터 허가를 받지 못한 그런 케이스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 입시 제도 자체에 대한 어떤 퀘스천 마크가 같이 따라오더라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도 미국의 입시 제도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학사 제도요. 입시 제도가 어떤 퀀터테이티브한 것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정성적인 퀄리테이티브한 그런 쪽에 대해 더 평가의 비중을 높인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한국과 비교하면 더 그렇죠. 제가 예전에 꽤나 오래전 일입니다만 우리 입시 때만 해도 그냥 점수 하나였잖아요. 내신. 저는 학력고사가 아닙니다만 수능 시험을 본 사람입니다만 수능 점수, 학력고사 이런 것들이 점수 하나하나에 당락이 갈리고 이랬었던 거잖아요. 지금도 그게 크게 한국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점수 하는 거죠. 그래서 어쩔 때 보면 이게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면에서는요. 공정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한국의 제도를 더 어프리시에이트 하는 거 아니냐. 더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애하고 학교를 같이 출퇴근할 때 애를 내려주느라고 이제 같이 다니다 보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적어도 한국의 방식이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사람들을 덜 힘들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게 사람의 평가라는 면에 있어서 베스트는 아닐지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와 같은 해피엔딩으로 보이는 사건의 이면에는요. Affirmative Action이라고 하는 어떤 말하자면 과거 제도의 명암이 같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결국 이 학생, 앞서 이 스탠리 학생이 지원했던 많은 학교의 평균 점수들이요. 이 친구가 SAT 거의 만점, GPA도 거의 만점, 게다가
팔로알토 지역의 고등학교면 수준이 낮지도 않았을 텐데요. 그랬는데 합격생들의 평균이 스탠리의 점수보다 훨씬 더 낮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또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하는 그 전공은요, 아시안계의 지원이 워낙에 또 비율이 높다 보니까요, 이 소수 인종의 우대 정책이라고 원래는 의도한 affirmative action에 따라서 오히려 역차별을 받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와 관련해서요, 이 뉴스에서 여러 관련자들, 전문가들에 대한 인터뷰를 했는데, 한 저명한 입시학원 상담가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안 메일이죠. 에이션 메일로서 컴퓨터 사이언스, 그러니까 이게 에이션 메일이면서 게다가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자라고 하면 the probabilities are Darwinian, 다윈이니까 적자 생존 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어마어마한 경쟁이라는 얘기죠. Much worse than for any other demographic. 이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하기가 어려운 이런 데모그래픽에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만큼 역차별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결국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뭔가 추가적인 움직임이 필요한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온다라는 거죠. 뭐 사실 affirmative action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요. affirmative action은 이제 지난 한 6월이었나요? 그때 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합헌이 아닙니다. 위헌이에요. 그래서 대학 당국이요, 이 affirmative action을 기준으로 인종별 쿼타를 둔다거나 인종별 어떤 그 선발 기준을 공식적으로 두는 것은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affirmative action이라는 게 왜 나왔던 거냐라고 하면, 원래는 이런 전통적으로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백인계 학생이겠죠. 들이 좋은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너무 많고, 상대적으로 제약을 받는 흑인 학생들, 교육에 대한 좋은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학들이요, 인종별로 입학에 있어서 하나의 쿼타까지는 아니어도요, 그런 부분들을 공식적인 사정 기준으로 두고 우대를 해준다라는 게 affirmative action이었던 거죠. 그게 1960년대에 제정돼서요, 계속해서 많은 학교에 적용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가 과거에는 뭐 인종차별이 굉장히 심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라는 데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그래서 좋은 의도로 시작된 거지만 현재는 이게 형평성에 정말 맞는 거냐라는 그 의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대법원 판례로까지 이어졌었던 거고요. 결국 그 말은 이게 진정한 의미의 평등이라는 것은 과정에 있어서의 평등이잖아요. 내가 주어지는 기회인 건데, 이게 결과에 있어서 기계적인 평등, 그 사람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몇 명이 이 인종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어떤 결과의 평등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서 이게 오히려 소수의 다른 마이너리티들에 대한 역차별, 특히 아시안계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왔던 거죠. 특히 이제 2000년대, 지난 뭐 10여 년, 20여 년 동안 이제 많은 아시아계 학생들이요, 유학을 오기도 하고 이민을 오기도 하면서 교육열이 또 특히 높잖아요. 이런 특성상 아시아계 학생들이 최상위권 대학에서는 아시아계의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그만큼 잘하고 또 교육열이 높으니까. 그런데 일반 인구 분포에 따라서 이런 affirmative action을 핑계 삼아서 더 능력이 좋고 자격을 갖춘 아시아인들이 역차별을 공공연하게 받아왔던 건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확대하면 이번 상황도 이 스탠리라고 하는 이 아시아계 고등학생, 굉장히 좋은 스펙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거절당한 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배경에서 아시다시피 저도 지난번에 영상을 또 다루기도 했습니다만, 뭡니까, affirmative action을 위헌으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점점 더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화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그 뒤에는요, 또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다라는 판단이 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퍼블릭 스쿨들은 이러한 affirmative action을 공식적으로 폐지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실제 폐지된 affirmative action을 폐지한 이후에 결과들을 놓고 보면, 특히 2020년도 같은 경우도요, 이때 봤을 때 훨씬 더 아시아계 학생들의 진학률이 더 높아지고, 그렇지 않은 그 과거에 이 affirmative action의 혜택을 보았던 전통적인 그 마이너리티 그룹에 해당되는 흑인과 라티노, 히스패닉계 학생들의 비중이 더 낮아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스탠리와 스탠리의 가족 아버지도 이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교의 커미션에다가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한 정보 공유를 요구할 예정이다라고 나왔네요. 결론은요, 샌호세 지역의 이런 인종 구분으로 의심되는 각 대학의 정책으로 인해 희생을 당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그런 학생이 구글에 입사하는 그런 쾌거를 이룸으로써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를 전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오히려 비싼 학비 시간을 보내는 것들을 감안하면 훨씬 더 잘 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 affirmative action은 어쨌거나 뭐 위헌으로 결정된 마당이니까 이런 것들 앞으로는 좀 더 개선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 생활을 하는데 차별도 받지 않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차피 이 위헌 결정이 났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는 어떤 종합적인 평가잖아요. 홀리스틱 리뷰라고 하는데 하나의 또 정해진 기준을 사라지게 함으로써 오히려 더 각 대학 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는데요. 아무튼 제가 이 말이 많은 것은 저도 저희 애가 지금 12학년이라서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정신이 없는 상황입니다. 제 코가 석자라고 하나요? 저는 아무튼 아빠니까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냥 애하고 뭐 집에서 애 엄마가 해달라는 대로만 군소리 없이 하고 있습니다.